자, 개항을 명룡대전에 이어서 또 한 명의 경쟁자가 참전했다는 얘기와 함께 민주당이 오늘 공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경기 성남 중원에 출마하는 이수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 민주당 잔류를 선택했던 윤영찬 의원 오늘 면접을 봤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성남이 이재명 대표가 소년공으로 일할 때 그리고 여전히 4천여 개의 기업이 성남 하이테크밸리에 집중해 있습니다. 성남에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정치 고관여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좋을 때는 단물 빨아먹고 싫을 때는 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치인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굉장히 절절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원들이나 시민들께서 이렇게 배신감 느끼는 그런 마음들을 그 상처를 보듬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든 현역 의원들이 당연히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명이다 반명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너무나 계파 갈등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색깔을 더 씌우는 건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네, 이수진 비례의원이죠. 좋을 때는 단물 빨아먹고 싫을 때는 버리는 게 아니라 늘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경쟁자죠. 원래 원칙과 상식에 있다가 탈당할 걸로 예상했었는데 잔류를 선언했던 윤영찬 의원, 갑자기 경쟁자가 등장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당내 혁신과 통합이라는 게 왜 민주당을 위해서 중요하고 또 왜 민주당을 위해서 필요한지 윤영찬은 상징적인 존재다라는 것들을 어필할 생각입니다. 분명히 지역 주민들의 판단과 그다음에 선택이 있을 것이다. 의원님은 출마 소식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뭘 어떻게 생각해요? 정치라는 게 다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내 주류와 비주류는 반드시 있어 왔고 누구를 보내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당을 위해서 좋은 것이냐 이건 생각해 볼 문제고요. 다만 어느 분이 오시든 공명정대하게 경쟁을 마무리할 것이다. 자, 지금 현재 민주당 공정 면접 4일차인데요. 친명 대 친문의 내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제목은 달아봤습니다. 자, 양이원영 의원이 경기 광명을에서 양기대 친문 의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구도. 그다음에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이 친명인데, 자, 원래는 서대문 갑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그새 바꿔서 친문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성남 중원에 도전하게 됐다는 소식까지 하면서 이게 과거에는 비명과 친명과의 갈등이었는데 비명들이 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 갈등인 친문과 친명의 갈등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보시기에는 네. 이수진 의원이 원래부터 만약에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했으면 모르겠는데 처음에 다른 데 가려고 했다가 갑자기 현근택 변호사의 성추행 의혹으로 친명 후보가 사라지다 보니까 고스란히 그걸 윤영찬 의원이 혼자서 독상을 차리는 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옮겨오면서 또 갈등이 지금 붙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명분이 많이 없죠. 왜냐하면 보통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것이 물론 특혜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워도 비례대표의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당의 엄청난 배려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보통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분들은 대부분 험지, 격전지로 많이 가서 이제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이제 비례대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민주당에서 해볼 만한 그런 지역을 골랐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고르는 과정에서 자신들도 명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친명과 비명, 또 비명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비명을 심판하겠다 이런 논리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것이 과연 지역 구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재선을 위해서 친명, 비명 갈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기에는 충분하죠.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보면 이수진 의원이 점퍼를 입고 왔고 파란색 점퍼, 윤영찬 의원은 양복을 입고 왔잖아요. 저기 이수진 의원의 옷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대요.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은 찐명 후보다라는 거를 사람들을 공천 심사하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겠다는 이제 그런 뜻으로 읽혀요. 저는 이제 이수진 이분이요 이현주 의원하고 이제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고 신의도 없고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이런 이제 철새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부터 거기 성남 중원이잖아요. 그거 가려고 했으면 제가 인정하겠는데 근데 서대문에 나오려고 갔다가
또 뭐가 안 좋으니까 불출마 선언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현근택 이분이 변호사가 불출마하니까 다시 날라온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소신 없는 행보를 보이는 이게 과연 저는 비례의원까지 하신 분이 볼 행태인가 이런 데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이게 비례라는 거는 당에 4년 동안 혜택을 누렸잖아요. 예. 그럼 의정활동을 잘 해가지고 국민의 인기를 받아서 험지에 나가서 상대당의 한석을 뺏어오는 보통은 그렇죠. 이게 비례 역할 아닙니까? 두 분 다 정말 이게 자기 가족, 자기 이제 그 당의 동료를 찾겠다. 정말 이게 저는 안 좋은 모습이다. 이래 봅니다. 예, 물론 뭐 이 의견은 서정욱 변호사의 개인 의견입니다만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 있다는 소식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민주당은 친명 대 친명의 갈등이 고조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을 놓고도 친문 쪽에서 굉장히 불쾌함을 표시를 하고 있죠.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를 놓고도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거기 출마 못할 수도 있겠던데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뭔가 정신 차리고 운동권 특권 정치를 종식하려는데 동참하려는 줄 알았어요. 운동권 특권 정치조차도 만족 못하고 개딸 정치를 하겠다는 것 같던데요. 이번 총선의 목표가 이재명 대표를 지켜줄 사람들끼리만 소수정예로 모이겠다는 것 같아요. 자, 김영희 전 의원님. 네. 자, 임종석 비서실장이 서울 중성동갑에 출사표를 먼저 던졌는데 자,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도 후보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친명 후보인데 자, 지금까지의 친명과 비명의 갈등은 서사에 불과하고 정말 경쟁은 이제부터다.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총선에서 거의 180석이나 되는 당선자를 냈었던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중에 그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도하에 이해찬 전 대표의 주도하에 공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친문 의원들이 대부분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의원들이 남아있을 텐데 거기를 솎아내고 만약에 친명 후보들을 옹립한다고 하면 이 갈등은 기존의 갈등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중에 그것의 가장 상징적인 형태가 임종석 실장에 대한 부분이나 예. 또 광진의 고민정원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뭐 이런 부분과 연관돼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홍익표 의원이 원래는 그 자리였는데 지금 이제 본인이 험지로 간다고 수초월에 나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략 공천 지역이라고 표명하고 된다면 예. 그 임종석 실장이 희구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안 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어쨌든 검천에 나가겠다고 했던 조상호 말하자면 부위원장이 지금 조사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조상호 씨가 한양대 출신이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둘 다 한양대 출신이에요. 예, 임종석 실장도 한양대 출신입니다. 그 지역의 학교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임종석 실장이 전혀 자기 의견과 의중이 수용되지 않고 심하게 얘기하면 조상호 씨가 전략 공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100배 양보해서 두 사람이 경선 체제로 갔을 때 전체 당내 분위기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과 실제로 이재명 대표 측이 앞으로 뭐 미팅을 통해서 합의해 가는 부분이든 합의를 못하든 간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돼 있고 예. 그래서 이번 총선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를 지향하는 것, 당권을 지키는데 즉 이번 총선에 좀 어석을 내주더라도 내 사람 시켰다는 그런 체제로 간다라면 훨씬 더 이번 총선이 어려워질 수 있겠다 민주당으로서 예.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원래 피습 곧 그 즈음에 만나려고 했는데 무산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친명, 친문 갈등이 첨예하는 상황에서 만나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상징적인 그 장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당내에 더 이상의 어떤 분화나 분열이 필요하지 않고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뭐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런 메시지의 기능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게
당내에서 친문이다, 뭐 친명이다라고 하지만 조상호 변호사를 그 지역에 실제로 여론조사를 돌렸는지의 그 주체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당에서 돌린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느 단위에서 돌렸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너무 친문을 이제 공격하는 듯한, 저격하는 듯한 이런 배치 구도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치르는데 큰 틀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당내 이제 일원들도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해결책이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명문 정당을 만들겠다. 예. 명문, 우리 명문고등학교 할 때 아, 예, 예.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명문이 아니고 문명 갈등 이게 참 격세지감인데요. 근데 아까 저 조상호, 임종석 있잖아요. 예.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저는 여론조작으로 봅니다. 질문을 잘 보십시오. 질문은 이제 그게 한 3명이 넣었을 거예요. 서울시에서 있었던 분, 그다음에 임종석, 조상호잖아요. 그럼 질문할 때 서울시에 어느 자리에 있었던 누구,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 누구, 그다음에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상호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조상호 변호사만 앞에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조상호 이러면 이게 누굴 대답하겠습니까? 이거는 불공정한 여론조사죠. 저는 여론조작이 가깝다 이래 봅니다. 예, 뭐 서정욱 변호사의 물론 이것도 개인 의견입니다만 그 지역의 뭐 일부에서는 이현주 전 의원이 복당하게 되면 그 지역에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친문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탈당했던 이현주 전 의원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붙는 이런 구도까지 만약에 혹시라도 마련이 된다면 친문 쪽에선 이거는 우리 보고 나가라는 얘기구나 라고 또 들릴 수 있다는 그런 또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